전남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미스테리한 게 상당히 많지만 핵심 증거인 수면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용의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용의자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 성분이 사망한 여고생의 그 몸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얼마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은 양이나마 발견이 됐고, 근데 그것이 그 지금 용의자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된 그 사람이 이틀 전에 약방에서 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약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도 받았답니다. 근데 예. 그것이 일치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의자로 전환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예. 또 그거 말고 이제 전기 이발기에서 나온, 그 다음에 또 낫에서 나온 그런 DNA 이런 세 가지 정도. 그다음에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의자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이 이틀 전에 낫과 전기 이발기를 챙겨서 배낭에 이제 넣었는데요. 아빠 친구의 진짜 치밀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낫이나 전기 이발기 지금 뭐 단서만 나와 있지 범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가 이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난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저것을 범죄학에서는 이제 체계적 계획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 계획 예, 상당히 살인이요. 체계가 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아르바이트를 제의했다든가 또는 이제 그 아무에도 말하지 마라라고 이제 언질 준 거. 그리고 4일 전에 이제 피해자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서 혹시 아버지나 누구에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아마 확인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틀 전에 수면 유도제를 본인이 사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상당히 체계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고 범행 장소로 간다든가 또는 이제 이발 도구를 휴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아이를 어떤 식으로 하고 난 뒤에 머리를 깎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600m 정도 떨어진 데서 차를 놓고 대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로 CCTV가 없는 이면도로를 사용한 거. 그리고 이제 차량에 블랙박스를 제공한 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대단히 체계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체계적 계획 살인이라고 우리가 그 정의를 해도 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그리고 이제 스토킹, 유괴, 살인, 사체유기, 이것도 범죄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인데 예. 그거하고 똑같이 단계가 일치한다라고 그렇습니까? 한다는 것을 예.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저 사람이 사망을 해서 설사 저 사람을 살은 상태에서 뭐 체포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뭔가 추정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로만 본다면 철저한 체계적인 계획 살인의 그 한 종류인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을 처음 살해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만약에 그 피해자인 여고생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100%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나갈 때 통장도 들고 나갔고 그래서 가출 실종이 되고 또 시신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빨리 부패할 수 있도록 예.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 방치를 하고 그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신을 방치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시간이 없으면 나뭇가지 같은 것도 덮어놓거든요. 예. 그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빨리 시간이 가면 시간이 자기 편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는데 예. 아주 결정적인 것이 피해자가 친구에게 문자 보낸 거. 예.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문자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이 세팅한 범죄인데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그렇죠. 예. 완전 범죄를 계획했고요. 교수님 예. 얘기대로 모살이라고 그럽니다. 계획적 범죄 그리고 살인까지도 계획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12일 날 아르바이트를 이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준비를 하죠. 그리고 16일 날 만나서 결국은 살해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만나는 사이였고 뭐 아주 가까운 뭐 삼촌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해를 했는지
살인의 동기가 저는 가장 지금 그렇죠. 좀 밝혀내야 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계획적 살인이고 그리고 그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과거에 이 여학생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이라든지 내지는 성적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성범죄를 계획했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날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자 살해를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16일 날 그렇게 이제 살해를 하고 17일 날 아침에 공사장 그 인근에서 목을 매서 자살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이제 이 범죄가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여구상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범행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이제 범행 동기 부분이요. 친구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다면 어떤 범행 동기가 있길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냥 추정이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그 피해자에게 어떤 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이제 범죄학적으로는 반드시 성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 동기에 의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예. 우리가 음욕살인이라고 하는 음욕살인, 예.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성적인 자기 환상을 충족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이 뭐 지금 현재 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 행동을 완벽하게 은폐를 한 완전 범죄를 한 이후에 그 고통을 받는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옆에서 자기가 위로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어떤 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인 충족감 또는 그 자존감,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류의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 속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 그 일반인들이 왜 가까운 친구의 딸을 그렇게 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뇌구조는 일반인의 뇌구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은 따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좀 기이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고 섬뜩한 부분도 많은 그런 사건인데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시신을 너무 늦게 찾아서 밝혀내지 못한 미스테리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뭐 17일 날 그 용의자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살해됐을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 산에 갔던 건 알았던 겁니다. 그랬다면 사실은 좀 반경을 좀 넓혔어야 되는데 그 산 넘어가지고 다시 좀 내려가는 그 7부 능선, 8부 능선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넘어갈 걸 예상을 안 하고 그쪽만 이제 사실은 좀 수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채취견까지 동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반대쪽까지도 생각을 했다면 저는 하루 이틀이면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너무 좁히지 말고 좀 넓혀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병력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이유는 특별 예방,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줘가지고 예. 또 그 사람이 다시는 범행을 못하도록 하는 걸 특별 예방이라고 예. 합니다. 그거 말고 일반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일반 예방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범행 동기라든가 내지 미스테리한 걸 좀 밝혀서 그리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타선지적으로 삼아야 되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